자, 다음은 또 뭐 뒤통수 맞은 거 뭐 여러 개 얘기할게요. 윤 씨가 이제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 쿼드 추가 가입에 처음에는 관심을 환영한다 했다가 손을 구웠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한반도 이거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말들만 따라서 했습니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네, 한미 정상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재가동,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한미 연합훈련의 확대 등에 합의했는데요. 다 북한이 싫어하는 것들이죠. 한반도 안팎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진짜 북한이 딱 싫어할 것만 네. 다 했네, 진짜. 아니, 이걸 어떡한다? 진짜. 나는 정말 미쳐버리겠네. 이거 이거를 사실 다 하면 쿼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미국이 이제 우리에게 가입하라고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 한다라고 얘기했고 그걸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대놓고 나중에는 뭐 가입해라라는 얘기 자체를 안 하던 부분이었어요. 심지어 그리고 쿼드 가입하면 중국이 싫어하니까 네. 아니, 그 우리가 뭐 약간 뭐 생각하고 있다 그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양해를 다 어. 구해놨단 말이에요. 이해한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거를 갖다 바쳤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이미 인도가 먼저 쿼드에 있어서 사실 인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인도가 발 슬쩍 빼고 있거든요. 말 안 들어. 네. 지금 아니 나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인도한테 6조 3천억 원 이렇게 싸주면서 군사 지원해줄게라고 하면서 잘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냅다 갖다 바쳐요? 왜 바쳐 도대체? 근데 심지어 미국은 아니 하지 마 이러고 있어. 쿼드 필요 없어. 네. 그러고 있고. 자,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IPF 이거 해가지고 중국까지 자극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이거 완전히 예전에 오바마 때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봅시다. 네, 경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면서 한중 관계가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 중 중국은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직접 나서서 이 IPEF 등 한미 공조를 견제했는데요. 또 중국의 외교평론가 류허핑이 선전위성TV 인터뷰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에 동참한 한국은 한중 경제 무역 분야와 한반도 문제 등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박근혜 때 그 뭐죠? 해외 여행 금지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타격 입었죠? 난리가 났죠? 그 비슷한 것들이 이제 곧 일어날 겁니다. 윤석열로 대통령 하나만 바뀌었는데 세상에. 중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면 진짜 하거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요? 그럼 진짜 박근혜도 돌아가나요? 처음 만나요 또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도록 안 되도록? 그 전에 뭔 조치를 취해 아 근데 지금 그렇게 하라는 소리잖아. 하겠다는 소리잖아. 하겠다는 소리고 미국이 시켜가지고 야 네가 중국하고 좀 맞서봐. 한국 이제 좀 시다발이 좀 해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사실은 중국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응원하겠다까지 나왔는데 러시아까지. 근데 지금 이제는 완전히 이제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방식으로 허허 참. 근데 이게 그때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 너무 웃긴 게 그럼 미국이라도 우리 편을 들어줘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일본, 중국, 심지어 북한까지도 이제 러시아까지도 똘똘똘 뭉쳐가지고 야, 씨, 기회는 찬스다 이러고 쫙쫙 뽑아먹을 거라는 거죠. 덤빌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네, 덤빌 거라는 거예요. 진짜 북한은 아예 상대 안 해줄 거고 우리를. 그렇죠. 사실은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중국이 우리를 다시 한한령 때려가지고 뭐 괴롭히지 않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는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는 네. 거고 거기에 이제 다른 나라들까지 다
삥을 뜯으러 눈이 시뻘개져서 달려들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그러면 하는지 이 봤으니까. 정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있느냐? 대처 능력이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지. 예. 그거 어떡하죠? 그러면 지금 군사적 문제까지 같이 들고 오고 중국 견제까지, 그건 경제까지 같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다 미국에 의존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긴장을 더 높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기 수준의 무기조차도 이제 다 미국에서 사올 거고요. 아, 맞다. 예. 그 무기 FTA 뭐 이런 얘기도 네. 하더라고요. 다 사올 거고요. 미국 무기 산다. 아니 근데 우리는 진짜 뭐가 얻는데 뭘 얻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와 진짜. 여보세요? 여기 국제 호구가 하나 탄생했어요. 라는 타이틀. 금방 선진국에서 이렇게 국제 호구가 될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세상에. 투표를 제대로 하셔야 되죠. 라는 교훈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고 있죠. 예. 참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우리한테 너무 잔인한데요. 아 이제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네. 국내 정치만 보면 그래 니들 한번 당해봐 이걸로 끝나는데요. 국제 정치로 확대해서 보면은 이게 혈압이 올라서 알아듣거든. 어떡하지? 아이고 내 나라 아유, 어떡하지? 머리야. 내 나라 어떡하지? 예, 어떻게 지킨 나라인데 이 나라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예, 진짜 식음을 심각해요. 전폐하게 됩니다. 예. 아이 오늘 종을 한 번도 안 쳤네. 그러니까 그냥 국내 정치로 보면 야 이 찍들 니들 한번 당해봐 이러고 말죠. 그리고 한 네. 5년만 지나면 우리도 최소 5년만 참자, 최대 5년만 참자라고 생각하는데 국제까지 가면은 보니까, 예. 하루하루가 급박한 거예요. 네. 이거 큰일 나긴 진짜 나라 팔아먹겠는데. 근데 나라 잃으면은 네. 어떡해요? 5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우리나라가 하나도 없어. 아이 설마 그렇게까지. 네, 그렇게까지. 요즘은 하긴 뭐 여기는 진짜 뭐 말로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겠으니까 일단 청와대까지 지금 해가지고 뭐 어제는 KBS에서 무슨 열린 뭐 콘서트 음악회. 열린 음악회 그걸 하는데 윤석열이 또 마이크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방송을 아예 사유화하고 있어. 청와대를 또 공개를 하더니 진짜 엉망진창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유 구한말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보다 더 할 거예요. 그때는 일본만 뜯어먹으러 왔죠? 이제는 다라니까. 더 걱정 마요. 더 할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바이든은 삼성에 가가지고 갑자기 여러분 중간선거 투표하세요? 급하다. 왜? 내가 삼성에 이렇게 왔거든. 삼성 와가지고 반도체 해결할 거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투표해 라고 선거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은 꽃놀이패야. 선거운동하고 다 챙겨가가지고 나라에 이거 뭐 우리 저 뭐지? 다 가져왔다. 한국에 있는 거 싹 다 가져왔다. 그리고 한국을 꼬무고로 삼았다. 얼마나 좋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주류 언론들이 오죽하면 최대 외교적 성과다. 예,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 바이든을 겁나 칭찬하고 있었다니까요. 예. 그러면 바이든이 과연 이번 중간선거에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걸로는 부족하겠죠. 그죠? 예. 근데 진짜 바이든 입장에서도 그거라도 챙겨가야지 자기가 손해보는 느낌이 아니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바이든의 밑바닥, 그러니까 바이든을 위시한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정말 바로 일바따로 탁 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민주당을 비롯한 유대 자본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인 거예요. 날벼락이죠. 솔직히 말해서 날벼락이에요. 날벼락인데 야 플랜 A 어그러졌어. 플랜 B로 가자. 이래서 지금 야 뜯어먹자 이걸로 가는 거지만 사실은 플랜 A가 왜 플랜 A였겠어요. 그게 본인들한테 훨씬 이득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행복한 결과거든. 네. 그러니까 근데 미국 민주당을 비롯한 유대 자본한테도 사실은 한반도 평화가 엄청난 행운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도저히 경정권이 할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플랜 B로 옮겨간 거예요. 이거라도 뜯어먹자. 아니, 그냥, 근데 바이든 입장에서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까지 걸었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미련을 사실 못 버리겠는 거야. 왜?
북한하고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북한은 또다시 중국, 러시아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자명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맞지. 눈앞에 이딴한 먹이를 놓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공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당장 바이든이 뭐 지지율 높아지고 언론에서 잘 써주고 하겠지만 아직 11월 달인가요? 선거까지 네. 많이 남았거든요. 이 안에 한반도에서 분란이 일어난다? 북한이 핵을 쏜다? 중국하고 싸운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이 무사하지 못할걸? 나는 이거 바이든 악수라고 봅니다. 지금이야 뭐 다 가져가가지고 막 좋아하겠지. 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바이든하고 경하고 같이 침몰할 것이다. 당연하죠. 같이 침몰할 것이다. 왜냐면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거 알거든. 어떻게 이걸 그 세계 평화도 아니고 긴장을 고조시켜가지고 자기 그 뭐죠? 지지율을 높인다고? 아니요. 민주당 정권이 그거 못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바이든의 지지율은 더 떨어졌어요. 여기 네. 또 전쟁 날 거야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안 근데 돼. 또 긴장감이 높아진다고? 아유, 미국 사람들 지긋지긋해요. 지금 미국은 분유를 못 구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고, 미국은 지금 미 공군 수송기를 통해가지고 독일에서 특수 분유를 조달해 오고 있어요. 공수해 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심각해요. 왜냐하면 특수 분유는 특이 질환을 가진 아이들이, 그 아이들은 그거 없으면 죽어요, 진짜로. 그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죽하면은 군용기를 투입해가지고 공부할 정도인데, 사실은 지금 그래서 2월 달에 문제가 됐던 에버트라는 그 분유 회사 공장 풀어줬어요. 미시간 공장 재가동 들어갔는데 정상화 되려면 6주에서 8주가 걸려요. 그 사이에 사람들은 부모들은 애가 탄다고요. 그렇게 감정이 상한 게 사실은 공장 유치했대, 한국 기업이 뭘 해줬대, 이런 기사 가지고 사람들 마음이 풀릴까요? 아니요. 안 되지. 분유는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지금 미국 내에서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물류 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졌죠? 식량 가격도 폭등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바이든이 가서 뭘 땡겨오든 간에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나았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걸 확실하게 바꿀 모멘텀은 제일 큰 거밖에 없어요. 제일 큰 거밖에 없는데, 한반도 평화죠. 네, 평화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또 긴장감이 높아진다? 뭘 얻을 건데?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얻는 게 없어. 관심도 없어, 솔직히. 왜 얻을 거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외교사 최초라고 하거든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 측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저기 패싱 당했어. 네. 아니 근데 바이든 진짜 너무하긴 하다. 윤석열을 아예 취급을 안 해줘. 그러니까 그게 사람으로 취급 안 해줘. 바이든의 심리를 제가 아까 설명해 줬잖아요. 아이씨, 저 쓰레기 같은 새끼 때문에 그 앞에 먹여 놓쳐가지고 사실 얘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솔직히 화가 그치. 나 있고, 그러니까 나 뜯어먹을 거라도 뜯어먹어야지 이러면서 최대한 약 올릴 걸 다 약 올린 거예요. 단독회담도 안 그렇네. 예, 단독회담도 안 해줬는데 정의선하고는 50분 동안 하고 심지어 기자회견도 해. 그러면서 기자회견할 때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저 질문 더 하면 안 됩니까? 막 이러면서 성평등 어떡할 거냐, 너 여가부 폐지 제안했던데 심지어 통역사가 여가부 폐지 너 얘기했었잖아 라는 것도 빼고 통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가 신나게 이 성평등과 관련해가지고 이 인식은 문제 있다 이러고 비판 네. 기사 썼잖아요. 심지어 계속 질문 하나만 하셔야 돼요, 하나만 하셔야 돼요 이러니까, 아,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바이든이 웃으면서 질문을 하나만 하라고 했어. 내가 그를 보호할 거야.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야, 얘가 뭘 물어봤는데 대답하겠니? 하나만 하래잖아. 대답 못한다고. 니들 그거 몰라? 아, 진짜. 이러고 웃은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도 나를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준단다 좋아가지고. 근데 아, 그런 게 또 있었습니다. 이건 나는 이것도 맥인 거라고 봅니다. 아, 바이든이 마지막에 프레지던트 윤 이렇게 했거든요. 요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행사 연설 도중에 우리 대통령 이임이 뭐 얼마 되지 않은 탓인지라고 쓰고 있어요. 기사에서는 문과 윤 대통령을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네. 네. 장난쳐요?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까? 장난칩니까? 문하고 윤하고 완전 달라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런 건 의도적인 네, 예, 조롱이죠. 조롱이죠. 저는 조롱도 조롱인데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진짜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고마운 거야. 그 전에 고마웠던 거야. 고마웠는데 윤한테는 사실은 뭐라고 하기 그렇거든. 그래서 프레지던트를 안 붙이고 싶었던 거지. 바이든도. 우리 마음과 똑같지 않았을까? 아 참. 아, 프레지던트는 문이고. 네. 어쨌든 윤은 땡큐지. 네. 뭐 아니 다 줬으니까 뭐 네. 이런 것저것 다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윤석열도 복수를 소심하게 했는데 러시아 국민이 평화로운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로운이라고 이거는 소심한 복수.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바보. 바보였어요. 바보라고요. 바보라고요. 이 정부의 그 박진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크롱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푸틴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 새로 취임했다고요? 취임했다고. 네, 축하합니다. 맞아. 아우 나 너무 기가 막혀서 맞아. 푸틴은 내가 러시아 갔을 때부터 대통령이었다고. 맞아. 프랑스 대선이었는데 푸틴을. 예.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근데 전화 거는 거는 나는 무슨 말일까 너무 궁금해. 뭐라고 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랑요. 10분 정도 이루어졌다고 하고 처음에 20일쯤 통화하자 내가 일정상 바쁘니까 이러고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진짜 윤석열도 제껴가면서 사실은 저는 진짜 직접 만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의 모든 그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그 국제 정치를 바라본 그 경험상 이건 뭐냐면 바이든 쪽에서 아쉬워요.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지금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부터 굉장히 원리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노를 하셨을 거예요. 그 어떤 요구에 대해서도 노를 하셨을 겁니다. 왜? 난 퇴임한 대통령이고 그 모든 건 다 새 정부와 의논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거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제 바본 거 알면서 왜 이래? 우리 그런 관계 아니자 이렇게 무 자르듯이 자를 거야? 너가 필요해 우리한테 제발 우리와 함께 해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그렇겠죠. 정중히 원칙주의자로서 끝까지 안 된다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심지어 만나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 확답을 안 했잖아요. 근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래 뭐 선물 받아가지고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 안 만나주는 건데 마치 그래 니들이 나한테 주는 거 대신해가지고 쌤쌤 치는 걸로 하는 것처럼 포장을 했으나 차마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그래서 나 왔죠. 문프 나 왔죠? 이러면서 전화를 한 거죠. 아직 생각이 변화 없어? 난 네가 이렇게 그리운데 넌 내가 보고 싶지도 않은 거니?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나 문 대통령께서는 오셨냐? 감사하다. 감사하시고 저 챙겨주셔서 감사하시고 일 잘 보시고 건강하게 조심해서 돌아가시라라고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예. 근데 너무 아쉽네. 이렇게까지 미국 현직 대통령이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전화까지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미련을 안 버릴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화에서도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문재인 대통령을 놔주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시 만나려면 방법이 몇 개 없어요. 정권이 바뀌어야 돼. 진짜. 네. 정권이 바뀌려면 바이든 있을 때 바꿔야 되거든요. 왜냐면 바이든 있을 때 자기가 바꿔야지 문재인 대통령하고 뭘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윤석열이 5년을 못 가야 돼요. 꼭 다시 만나자고 했잖아. 그런 방법이 몇 개 없다고. 저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말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세요. 정말 그 마음의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도 너무 지긋지긋해서 너무 싫을 것 같아. 정말 떠나고 싶을 것 같아. 왜냐하면 본인의 골수까지 다 뽑아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국민을 위해서 할 만큼 다 하셨어요. 진짜 5년 동안 정말 본인 걸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 소진돼서 정말 개인 문재인으로 소소하게 살고 싶을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이 난 너무 간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이든이 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이든은 바지 사장인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안 놔줄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저만한 속상해요. 사람이 없죠. 끝까지 안 놔줄 겁니다. 끝까지요. 끝까지 안 놔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너무 슬퍼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진짜 편하게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는데 본인 능력이 너무 뛰어난 나머지 그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게 너무 자명해 보여서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네. 끝까지 고사하셔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건 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진짜 개인 문재인으로 살 수 있도록 더 이상 우리가 불러내지 않는 것. 저는 그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러내지 않아도 될 만한 세상을 만들려면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